10월 29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턴 빌라 대 루튼타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빌라는 최근 가장 뜨거운 팀 중 하나다. 휴식기 이후 2경기에서 연속으로 4골을 터뜨리며 승리했는데 상대가 웨스트햄과 알크마르 등 강팀이었다. 리그 개막 이후 다소 주춤했지만 빠르게 팀을 추슬렀고 모든 대회에서 순항 중이다. 게다가 주중 알크마르 원정에서는 카를로스와 랑글레, 틸레만스와 베일리 등 로테이션 자원들을 가동하며 대승했기에 주축 선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루턴은 승격팀으로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첫 홈경기까지 구장 리모델링이 끝나지 않는 일도 있었고 프리미어리그의 높은 수준에 고전 중이다. 나캄바와 칼튼 모리스, 맹기 등 척추 라인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선수단 구성 자체가 아쉽다. 로스 바클리와 타운센트를 제외하면 베테랑도 부족하다. 빌라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네덜란드 원정을 다녀오고 휴식할 시간이 이틀에 불과했지만 콘사와 토레스 등이 휴식을 취했기에 좋은 몸 상태로 나설 수 있고 와킨스와 무사디압이 자니올로로 이어지는 막강 공격진이 건재하다. 전력의 우위를 가져갈 빌라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에스턴 빌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브라이턴 대 풀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은 리그에서 빌라와 리버풀, 맨시티 등 우승권 팀을 연달아 만나며 승점 추가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었다. 그로 인해 순위도 7위까지 추락했고 선두권과 격차가 벌어졌다. 그러나 주중 유로파 홈경기에서 아약스를 잡고 분위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 승리로 유로파조 2위로 올라갔는데 2골이 아쉬웠을 정도로 완벽한 경기력을 보였다. 안수 파티가 팀 적응을 완벽하게 마쳤고 길모어와 그로스의 중원 조합은 메갈리스터의 향수를 지원했다. 풀럼은 지난 라운드에서 토트넘에 패했다. 리그 선두팀을 원정에서 만나 수비적인 라인업을 가동했는데 손흥민의 최전방 압박에 수비의 볼 흐름이 흔들리며 연속골을 내줬다. 팔리냐가 중원에 나서 상대의 중원 공세에 대항했는데 비니시우스와 윌리안의 공격 조합은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지 못했다. 브라이턴은 금요일 경기가 있었지만 홈경기였기에 이동을 하지 않았고 빠른 회복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다. 팔리냐와 루키치 등 수비라인 보호가 되는 선수들이 있지만 그로스와 길모어, 랄라나 등이 점차 경기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미토마와 파티가 상대 측면을 찢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로 리버풀 대 노팅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버풀은 지난 라운드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모하메드 살라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승리했다. 예상대로 상대가 템백으로 나서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애슐리 영의 퇴장 이후 생긴 수적 우세를 잘 활용했다. 그리고 주중에 나선 유로파 경기에서는 리그앙 팀인 툴루즈를 잡고 조 1위를 굳혀가고 있다. 반 다이크와 알리송 베커, 소보슬라이와 디아스 등 주전 선수들이 휴식한 경기였지만 그래도 5골을 폭발했다. 노팅엄은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며 패하지 않았다. 전 유럽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돈을 투자하고도 강등 경쟁을 했던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경기력이다. 스트라이커인 아워니의 부상 결장에도 뉴질랜드의 에이스인 크리스 우드가 확실하게 역할을 해주고 있고 망갈라의 중원 존재감도 뚜렷하다.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여러 대회를 소화하는 상황에서 로버트슨을 비롯한 핵심 로테이션 자원이 2명 빠진 건 아쉽지만 그래도 선수단 구성의 힘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주중에 쉬며 체력을 비축한 디아즈와 소보슬라이가 공격을 주도할 수 있고 살라와 조타가 언제든 해결할 리버풀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리버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몬차 대 우디네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몬차는 지난 라운드에서 강팀인 로마 상대로 선전했지만 승점 추가에는 실패했다. 전반 막판 센터백인 담브로시오가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가 생겼음에도 실점하지 않았는데 종료 직전 아쉬운 결승골을 허용했다. 그래도 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승격했던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칼디롤라와 마리 등이 버티는 수비 라인은 홈에서 연속 경기 클린시트에 성공했고 콜파니와 모타 등 해결할 선수도 있다. 우디네세는 개막 이후 9경기에서 1승도 챙기지 못하며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시즌간 팀의 컬러를 대표한 강인한 최종 수비는 여전히 위력적이지만 찬스를 해결할 선수가 부족하다. 투방과 석세스, 로렌조 루카 등이 나서고 있는데 2골을 기록한 공격수가 없다. 데울로페우의 장기 이탈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몬차는 담브로시오의 결장은 아쉽지만 베테랑 수비 자원인 도나티가 들어와 마리와 수비 라인을 지킬 수 있다.
무기력한 공격으로 일관하는 우디네세가 넘긴 어렵다. 페시나와 가글리아디니가 중원에 나서 패싱 게임을 전개하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콜파니가 해결할 몬차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다섯 번째로 릴대 AS 모나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릴은 최근 3경기 무패를 이어가며 리그 4위로 뛰어올랐다. 그 기간 랑스와 브레스트 등 어려운 팀들을 만났는데 착실하게 승점을 따냈다. 데이빗의 득점 페이스가 아쉽긴 하지만 야즈주와 제그로바 등 이선 지원이 활발하고 요로와 이스마일리가 중심을 잡는 수비가 안정적이다. 단 슬로반과의 유럽 대항전 일정 이후 휴식일이 짧았던 상황에서 이 경기에 나서야 한다. 모나코는 골로빈의 멀티골로 메스를 잡고 리그 선두를 지켰다. 그러나 무패의 니스를 비롯해 경기력을 끌어올린 파리 생제르맹이 본격적으로 리그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기에 불안한 선수다. 때문에 4위로 추격 중인 릴을 잡고 추격자들을 제쳐야 한다. 다행인 건 엠볼로의 공백에도 지난 시즌 랭스에서 20골을 기록한 발로군이 가세에 잘해준다는 점이고 포파나와 카마라의 중원도 탄탄하다. 접전을 본다. 릴이 홈의 이점을 누리며 경기를 운영할 수 있지만 전력을 다한 슬로반전 이후 휴식 시간이 짧았기에 야즈주와 카벨라, 데이빗 등이 풀타임을 소화하기 쉽지 않다. 카마라와 포파나 등 점유율 경합에 능하고 수비 보호가 되는 중앙 미드필더진이 수비적으로 나설 모나코가 승점 1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프랑크푸르트 대 도르트문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주중에 헬싱키에 6골을 넣으며 대승을 따냈다. 그로 인해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 등에서 3연승을 달리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마르무시는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해 2경기 연속골에 성공했고 에릭과 은쿤쿠 등 측면 자원들이 활발한 공격 가담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괴체도 건강하게 나서기에 더 좋은 성적을 노리는 상황이다. 도르트문트는 리그 4위지만 6승1무로 리그 무패를 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주중 경기에서는 조 1위를 달리던 뉴캐슬을 원정에서 잡고 챔스 승리에 성공했다. 엠네 찬과 은메차 등 수비력이 좋은 볼란치들이 나와 상대의 중원 공세를 90분 내내 막아냈고 선제골이 나온 이후 수비의 치중에 대열을 낚았다. 필크루그와 사비처, 벤세바이니 등 새로 가세한 선수들의 활약이 좋기에 여러 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다. 도르트문트는 원정에 불리함이 있지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소화한 홈팀과 달리 더 휴식할 시간이 있었다. 또 훈멜스와 스콜터백 등 중앙 수비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기에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기대할 만하다. 필크루그와 말렌, 아데에미가 기회를 해결할 도르트문트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